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금 보고 계시는 랜드로버 디펜더 90 모델입니다. 지금 국내 시장에는 지난해 이제 5도어 모델이 출시가 됐었죠. 보시는 모델은 이제 3도어 모델입니다. 3개의 트렁크 도어까지 합쳐서 3개의 문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5명의 성인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도어 모델과 5도어 모델의 차이는 이제 휠베이스의 길이에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차량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조금은 더 오프로드에 가까운 이렇게 외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작은 차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만나보시면 상당히 좀 높은 전고 그리고 높은 지상고를 가지고 있는 정통 오프로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측면부를 먼저 한번 보죠. 측면부에 이 디펜더 90의 모든 특징들이 모두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 이제 화이트 컬러 차량에 지금 루프는 이제 검은 색상의 블랙 투톤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흰색 같은 경우에 완전한 흰색입니다. 보통 이제 흰색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약간 그 아이보리 색상과 같은 이렇게 느낌이 나는 경우, 따뜻한 느낌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흰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차가운 흰색입니다. 근데 디펜더와는 상당히 좀 잘 어울리는 색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측면에서 볼 때 보시는 것처럼 3도어 모델입니다. 하나의 큰 문만 있는 이러한 차량이죠. 이 문의 길이 같은 경우에 기존의 120 차량 5도어 모델 같은 경우보다 이제 도어의 길이가 20cm가 더 깁니다.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2열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1열과 2열의 도어 같은 경우에도 1열 도어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 2열 도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수평적인 아래 라인 같은 경우에 수평적인 형태로 이 벨트 라인이 구성되어 있고 그 유리의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따도 실내 공간을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2열 공간이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개방감도 좋은 이러한 측면에서의 모습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는 20인치 구디어 타이어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타이어 이름이 제품명이 좀 랭글러네요. 자, 일단 차량의 전면부 같은 경우는 120 모델, 5도어 모델과 좀 동일한 이 전면부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좀 강인한 오프로더의 이 디자인 요소들을 갖춘 거기다가 과거 1세대 디펜더의 헤리티지를 이어오고 있는 이러한 외관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저 국내에서 지난해 출시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참 멋진 차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해주셨죠. 자, 위쪽에 보닛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플라스틱 패널이 하나가 더 떼어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멋이 아니라 이 부분에 이제 물건 같은 것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오프로드에서 또 야외 활동을 즐기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생기곤 하니까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각형이 강조된 상당히 좀 강인한 인상의 전면부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램프도 이렇게 사각형 형태의 방향지시등도 사각형의 두 개가 깜빡깜빡하는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측면에는 이렇게 디펜더라는 이름도 새겨져 있고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 사각형의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크기가 조금 크긴 하지만 이따 주행할 때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조금 사각지대가 없진 않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자, 차량의 한번 후면부 디자인 한번 볼까요? 이 후면 같은 경우에 오프로드 차량 같은 경우 이렇게 외부에 돌출된 탑재를 하는 이 타이어 를 볼 수가 있는데 디펜더도 이런 것을 좀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요즘엔 사실 이렇게 외부에 타이어를 따로 장착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좀 찾기 어렵죠. 하지만 디펜더는 이런 것도 유지하고 있고요. 또 이 독특한 이 외관 디자인을 만드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뒤쪽에 트렁크 공간 쪽이 아주 수직으로 날카롭게 잘린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어를 좌우로 열 때 좀 더 깔끔한 형태 그리고 물건을 수납할 때도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좁은 공간의 3도어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물건을 좀 효율적으로 실을 수 있는 수직 형태의 공간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뒤쪽에 리어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 방향지시등도 상당히 좀 귀여운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등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도어를 한번 열어보면요. 적정관 같은 경우에 279리터부터 1200리터 이상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이제 2열 시트로 접게 되면요. 확실히 이 5도어 모델보다는 이 적정 공간의 용량이 작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길이를 줄이고 좀 단촐한 분위기로 만들었을 때의 장점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롯이 좀 오프로드에서 좀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이 뒤쪽에 보시면 220V 충전 소켓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적재 공간도 모두 시트 뒤쪽이라든지 이 하부까지 모두 이렇게 플라스틱
소재가 덧대어져 있어서 뭐 긁히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트도 접을 수가 있는데요. 시트 한번 접어볼게요. 이 위쪽에 있는 이 레버를 눌러서 시트를 넘기면 이런 식으로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레버를 당기고 눌러주면은 이 시트가 접히게 되는데요. 사실 시트가 완전히 평탄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 단차가 있죠. 적정 공간의 바닥 플로어가 좀 차이가 있죠. 자, 근데 그런 부분을요, 굉장히 깔끔하게 알루미늄 소재인 것 같아요. 이 알루미늄 소재로 된 이 프레임을 덧대서 이 시트와 이 바닥 플로어 사이에 그 생기는 공간을 아주 깔끔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보는 눈으로 볼 때도 깔끔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짐을 실었을 때 뭐 작은 짐들이 이 시트 아래쪽으로 빠진다거나 하는 그러한 불편함을 좀 덜 수가 있겠죠. 굉장히 적정 공간 활용도가 좋은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2열 시트 쪽이 완전히 평탄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에서 좀 짐을 실른다면은 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점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운전석에 앉아서 한번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디펜더 110 모델과 동일합니다. 5도어 모델과 동일한 실내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도 뭐 전면부 같은 경우에 동일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디자인은 뭐 상위 5도어 모델이라든지 3도어 모델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과 이 가죽이 덧대어진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플라스틱 소재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널 같은 것들을 좌우에 있는 패널들을 눌러서 오른쪽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왼쪽은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 계기판의 메뉴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사실 조금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딸깍딸깍하고 눌리는 그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패널로 된 이 플라스틱 패널인데, 조금 이렇게 클릭감이 그렇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눌렀을 때요, 지금 보시면 단순하게 이제 인쇄된 그 화살 표시가 아니라 눌렀을 때 지금처럼 이제 위쪽에 전화 기능을 활성화하는 버튼이 있고, 또 가운데로 누르게 되면은 이제 각 메뉴들로 이동할 수 있는 화살 표시가 이렇게 표시되는 것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왼쪽 버튼 가운데 버튼 한번 눌러보면요, 이 가운데에 디스플레이 가운데 쪽에 여러 가지 메뉴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뭐 차량의 설정이라든지 미디어 관련된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이 디스플레이의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단 이 가운데 나오는 이 인포테인먼트 정보 같은 경우에 뭐 운전자 지원 기능이라든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화면들도 나오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한 화면으로 지도 같은 것을 함께 보기도 하는 이러한 메뉴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레이아웃을 한번 바꿔보면요, 레이아웃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듀얼 다이얼이라고 해서 왼쪽에는 속도계, 오른쪽에는 RPM 게이지가 나오는 전형적인 이 계기판 디자인이죠. 그 다음에 싱글 다이얼로 한번 바꿔보게 되면요, 네, 가운데 속도계, 이제 좌우로 오른쪽에는 지도 화면 같은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도 바꿀 수 있고요. 또 지도 전체를 한 화면에 나오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설정을 끝내고 화면으로 돌아가면 이게 아주 시원한 지도 화면이 한 화면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지도 화면 같은 경우에도 T맵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익숙하고, 요즘 이제 사실 수입차 같은 것을 타다 보면은 이 지도 화면이 뭐 히어맵이라든지 유럽 시장의 이 맵을 쓰다 보니까 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실제로 이렇게 정보가 좀 정확하지도 않은 부분들이 좀 있긴 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 T맵을 사용하면서 랜드로버의 차량들은 아주 깔끔하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운전자 지원 화면으로 좀 가보게 되면요, 조금 레이아웃이 조금 더 깔끔해지죠. 이 가운데에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좌우로 좀 간소화된 속도계 게이지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의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 PB 프로가 사용이 됩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그룹의 가장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요. 일단 LG와 손을 잡고 만들었고요. 또 T맵이 적용되면서 사용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입 브랜드의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레이아웃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경우가 종종 있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말끔하게 해소한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의 사용성도 좋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면 구성도 흡사 이제 스마트폰을 세로로 볼 때의 화면같이 이렇게 화면이 분할되어서 각각의 기능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좌우로 슬라이딩해서 이렇게 각각의 메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오프로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디펜더다 보니까 오프로드와 관련된 이러한 정보들을 좀 오프로드에 활용하기 좋은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360도 어라운드 카메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향에서, 그리고 온로드와 오프로드 모든 사양에서 차량의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러한 기능들은 사실 오프로드 주행 시에 정말 더 유용하겠죠. 오프로드 주행할 때는 이 차량의 주변에 뭐 돌이라든지 큰 돌이라든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어라운드 뷰 카메라를 통해서 아주 꼼꼼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온로드 화면 같은 경우에 다양한 각도로 이런 식으로 화면의 각도를 바꿔서 차량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차량의 움직임, 화면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이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바퀴 아래쪽이라든지 대각선 45도 부분, 또 차량의 앞부분, 뭐란 뒷부분, 그다음에 정면 부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점이 좀 좋은 특징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오프로드로 한번 화면으로 가보면요,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동 방식과 관련된 정보들이 표시가 되고, 이제 차량의 정면 부분, 그다음에 좌우 측면 부분들이 화면에 나옵니다. 이 위쪽에 보시면 아주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차량을 이제 살짝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보닛을 포함해서 내려다보는 화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까맣게 나오는데, 실제 주행하면서 이 기능을 활성화 시키게 되면은 실제로 차량을 이제 투사해서 보는 듯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주행 중에는 이러한 화면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요. 덕분에 온로드와 오프로드 모두 상당히 좀 안전하게 이제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이드 센싱 기능이라고 해서요, 그 차량이 얼마나 물에 잠겼는지에 대한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대 0.8m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0.5나 뭐 0.6m만 돼도 굉장히 오프로드 도각 능력이 좋은 차량이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0.8m에 달합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와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컴포트 모드라든지 잔디 자갈, 모래, 바위 암석 같이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도로 환경에서도 주행할 수 있는 차량 디펜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살펴봤고요. 아래쪽으로는 뭐 기어 노브와 함께 멀티펑션 기능을 갖추고 있는 이 다이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온도 표시가 되고 있지만요, 한번 누르게 되면은 이 시트의 열선 기능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좀 통풍 기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풍 기능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다시 온도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차량 표시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주행 모드 변경 버튼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다양한 주행 모드를 이제 다이얼을 돌려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변경을 할 때 이 계기판에 보이는 화면에서도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누르면 이제 해제가 되고요. 또 이쪽의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지금 온도 표시가 되던 이 다이얼이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이제 풍량을 조절하는 버튼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한 곳에 녹여내는데 정말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래쪽으로는 이제 USB 포트 C 타입과 A 타입 두 개가 하나씩 마련되어 있어서 다양한 케이블들을 좀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차량의 아랫부분에 이 센서 콘솔 아래쪽의 공간에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 조수석 앞쪽이라든지 이 화면도 이 뒤쪽이 좀 뚫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사실 물건을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좀 틈 사이에 좀 여유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 C타입의 포트가 하나가 있어서 조수석에도 이제 다양한 전자기기들을 충전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요, 컵을 좀 작은 컵, 그다음 큰 컵, 그다음에 종이컵 같이 세 가지 종류의 이 컵들을 수납할 수 있는 컵홀더도 마련되어 있고, 자, 사실 요즘처럼 정말 더운 날씨에 반가운 기능인데요, 바로 냉장고 기능입니다. 지금 2단계로 이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2단계로 맞춰놓고 좀 오래 운행을 하시다 보면 자동으로 이제 냉각 기능이 한 단계 좀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도 지금 500리터짜리 물병을 지금 2개를 넣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도 한 공간을 절반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죠. 500리터 물병 4개가 충분히 들어갈 만한 이런 넉넉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110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디펜더와 동일한 이 실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 일단은 3도어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좀 큰 문을 열고 이제 뒤쪽 2열까지 좀 진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도어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10 모델이죠. 5도어 모델보다 도어의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한 20cm 정도가 더 긴 도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2열에 승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큰 도어를 장착하고 있는 것이 이제 110 모델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시트에 그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시트를 일단은 요걸로 각도를 조금 좁히게 되고요. 앞뒤 이동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앞쪽으로 당길 때도 이제 버튼 한번 누르게 되면은, 길게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앞으로 당겨지고요. 하지만 이제 뒤로 이동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쭉 계속 눌러야 됩니다. 떼면은 이제 작동을 멈추게 되고요. 앞으로 움직이는 것만 한번 눌러서 이제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 2열 공간 볼 수가 있는데요. 3도어 모델 같은 경우, 사실 SUV 모델 가운데 국내 시장에 3도어 모델이 사실 흔치가 않죠. 과거에 뭐 코란도가 좀 떠오르기도 하는 이런 구성이긴 한데요. 하지만 뭐 코란도랑 차량에 좀 비교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2열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넉넉한 공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휠베이스가 짧아지긴 했지만 이 뒤쪽에 트렁크 공간까지 이제 시트가 조금 바짝 붙어 있다 보니까 넉넉한 2열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 있고요.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올라갈 때 조금 올라타듯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 앞쪽에 있는 발판에 발을 디디고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이 뒤쪽이 좁다면 상당히 좀 올라가는 게 불편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편하게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높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한번 아까 제가 이 시트를 제 시트 포지션을 맞춰 놓은 상태인데도 무릎 공간이 한 주먹이 2개 정도 들어가는, 상당히 무릎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 공간에도 뭐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가는 여유 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일반적인 SUV 차량들과 좀 다른 느낌을 받는 부분은 이 바닥의 높이가 조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무릎의 높이가, 무릎이 조금 다른 차량을 탈 때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조금 더 가슴 쪽으로 좀 당기고 앉는 듯한 그러한 느낌까지도 받게 되는데요. 그런 점들이 일반 SUV 차량들의 2열 공간과 조금 차이가 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는 송풍구와 함께 이제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이제 열선 시트 기능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 뒤쪽에는 C타입 포트만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C거잭도 2개씩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제 손잡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앞쪽 1열에는 보통 좀 오프로더 취향, 그 다음에 지프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A필러 쪽에 손잡이가 있어서 뭐 탑승할 때나 오프로더 주행할 때 좀 몸을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거나 아니면 이 측면에 있는 손잡이를 잡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2열에는 이 B필러 쪽에 이렇게 커다란 손잡이가 마련되어 있어서 꽉 잡고 저 오프로드 주행할 때 몸을 지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이 앞쪽에 보시면 이제 USB 포트, A타입의 포트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포트가 상당히 좀 많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옵션 사양으로 뭐 물건을 고정하거나 옷걸이를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이 아래쪽에 따로 이렇게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를 한번 열어볼까요? 암레스트를 열어보면 이쪽에도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시트의 착장감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가죽의 소재가 그렇게 뭐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받기는 어렵긴 하지만, 뭐 엉덩이 부분이라든지 허리를 지지해주는 부분이 좀 잘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어서 앉았을 때 불편한 점은 없는데요. 그리고 시트 자체가 뭐 성인 3명이 앉을 수 있는 구성이긴 하지만 뭐 2명이 앉았을 때 가장 좀 좋아 보이는 시트 포지션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는 좀 장거리 주행을 오랫동안 하는 것은 조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 창이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이게 2열 공간에서 개방감을 좀 더해주는 부분인데요. 이 창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1세대 디펜더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창들이 위치를 해 있었는데 그러한 전통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제 파노라믹 글라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사실 굉장히 좀 개방감이 좋습니다. 자, 이런 차량을 가지고 저 오프로드를 주행한다면 정말 좀 기분도 정말 상쾌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넓은 이 실내 공간, 특히나 2열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이 디펜더 90 모델의 좀 장점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디펜더 90 모델의 한번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에코 모드로 맞춰져 있는데요. 일반 주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트 모드, 그다음 에코 모드가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 주행 모드에 맞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컴포트 모드에 맞춰놓고 스포츠 모드는 따로 없습니다. 자, 주행을 시작을 해보죠. 가속을 해보면요. 디펜더 90 모델은 3.0L 디젤 엔진이 탑재됩니다. 직류 6기통 디젤 엔진인데요. 최고 출력이 249마력 출력을 발휘하고요. 50을 넘는 강력한 토크를 발휘하는 이 엔진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가속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일반 도로에서의 이 주행 느낌, 전형적인 오프로더로서의 그 주행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당연히 전고가 있는 SUV이기 때문에 세단의 승차감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고요. 그리고 또 전고가 있는 SUV 가운데서도 조금은 더 약간 이 상하 고저의 바운스라든지 좌우 롤도 어느 정도 좀 느껴지는 이러한 주행 감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느낌들이 좀 오프로더 지향의 차량들에서는 좀 많이 느껴지는 특징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좀 차이점이 있다면 대표적인 오프로더라고 불리는 지프 랭글러라든지 글라디에이터 이런 차량들을 시승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의 지프 브랜드의 좀 차량들은 정말 대단한 성능의 오프로더로서의 성능을 발휘하는 차량들은 맞긴 하지만 좀 더 거친 느낌이 강합니다. 주행할 때도 조금 더 터프한 느낌의 이러한 느낌을 많이 좀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랜드로버의 SUV 모델들은 지금 디펜더 같은 경우에도 정통 오프로더를 지향하고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좀 더 세련되고 부드럽고 좀 편안한 느낌의 오프로더를 좀 지향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감이 높은 이 주행 질감을 좀 선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 시속 90km 정도에서 100km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좀 풍절음이 이 A필러 쪽에서 풍절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워낙 차량이 좀 각진 형태다 보니까 이 공격 성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이 외형을 가지고 있진 않죠. 하지만 이 정도로 속도를 내야 이렇게 바람 소리가 들려오는 것, 그리고 사실 바람 소리 자체가 이렇게 크게 들리진 않습니다. 거슬릴 정도로 크게 들리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방음이라든지 차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엔진 같은 경우에도 6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여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져 있고요. 랜드로버 브랜드의 최신 디젤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이 엔진의 질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부드러워요. 초반에 가속을 할 때도 초반부터 강한 토크를 가지고 있는 엔진이긴 하지만 강하게 내 차를 좀 밀어붙인다는 느낌보다는 초기에는 조금은 더 약한 힘으로 차량을 밀어주다가 중속 이후 RPM이 2000rpm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고 속도가 중속 정도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차량을 좀 강하게 밀어주는 이 뒤에서 미는 느낌이 정말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무게가 거의 한 2.4톤에 달하는 차량이긴 하지만요, 굉장히 좀 가볍게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 또 고속도로에서 잠깐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좀 조향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조향 감각 역시 날카롭다는 느낌은 좀 덜합니다. 물론 주행 모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날카롭게 움직이긴 하지만 차량의 좌우 움직임이 좀 크다 보니까 이러한 느낌들이 조금 더 감퇴되는 느낌인 것 같고요. 주행 모드를 다양한 오프로드 쪽으로 맞춰놓게 되면은 조금은 더 여유 있는 이 조향 감각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가벼운 이 가속감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이 초반에 전기보드의 힘이 조금 더 더해지다 보니까 좀 더 가볍게 주행을 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시동을 걸 때도 사실 과거의 디젤 모델들 떠올려 보신다면 시동 걸 때 차량이 살짝 움직일 정도의 이런 강한 진동을 느낄 수도 있었는데, 초기에 이렇게 전기 모터의 힘, 전기의 힘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조금 엔진에 좀 부담을 좀 줄여주다 보니까 시동을 켰을 때의 엔진의 진동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억제가 돼 있고, 주행하는 중에도 굉장히 좀 부드러운 이 회전 질감,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속도를 더 높여보게 되면은 슬슬 아쉬운 점이 조금 살짝 드러나긴 합니다. 워낙 전고가 높고 거기다가 지상고까지도 높습니다. 차량을 살짝 올라타듯이 오르게 되는 그런 느낌
느낌도 있었는데요. 뭐 그렇다 보니까 높이가 높다 보니까 좌우 움직임이 많고 속도가 붙게 되면은 이 도로에 작은 요철에도 차량의 움직임이 조금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불안감까지 좀 느껴진다고 하기 어렵겠지만 SUV에 좀 익숙해진 소비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세단만 타왔던 분들에게는 조금 일시적인 느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